안녕하세요.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MC 전민경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체는 시간이 지나면 닳거나 썩어서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노력하거나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을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몸이 무질서도가 심해져서 노화되고 퇴행되는 것을 늦출 수 있는 지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티비의 영원한 명의 김양규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네, 박사님 어떻게 하면 무질서도가 증가되는 것을 늦출 수 있는지 한마디로 부탁드려요. 한마디로 손품,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무질서도가 증가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에 대해서 오늘의 강의 들으면서 오늘도 건강 꿀팁 얻어가야겠습니다. 박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은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질서,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질서가 점점 없어진다 이 말이죠.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 무질서도라고 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것은 점점 무질서도가 높아진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신품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고물이 된다. 쉽죠? 무덤 위에 잡초가 물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는 것. 농밑의 그 먼지가 관리하지 않아도 점점 많아지는 것. 깨끗이 집을 씻고 닦고 청소를 했는데 하루만 지나면 또 더러워지는 것. 자동차 안에 공기가 더러워져서 차가 조금 더러워지는 것. 이것은 점점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이 나왔을 때는 얼마나 피부가 탱탱하고 보슬보슬하고 이쁩니까? 굉장히 피부가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는 거죠. 조직이.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무질서도가 증가해져요. 그러면서 피부가 늘어지고 처지고 쭈그러지고 하면서 노화가 되어가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입니다.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 이것을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열역학 제2법칙. 열역학 제1법칙은 모든 물체에 열을 가했을 때에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는데 내부 에너지와 외부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제1법칙. 제2법칙은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제3법칙은 관성의 법칙이죠. 오늘은 제2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신품은 사는 즉시 고물이 된다. 자동차, 새 차를 샀는데 그 순간부터 중고차가 된다. 맞습니까? 그러네요.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힘들어 애써서 가꾸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면 그냥 고물이 된다. 그대로 놔두면 그냥 무질서하게 된다. 무질서. 당연한 거지만 참 슬픈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영혼 가꾸지 않고 청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쓸고 닦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면 그냥 고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음식, 맛있는 것, 입에 단 것, 눈에 보기 좋은 것, 달콤한 것 그만 자꾸 취하다 보면 고물이 된다. 고물. 이게 말이 고물이지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병이 든다, 죽는다, 뭐 이런 거죠. 맛 좋고, 눈에 보기 좋고, 편하고, 맛있고, 이런 거 그냥 좋아하고 취하다 보면은 무질서도가 증가해져가지고 아주 무질서하게 되고, 모든 조직이 형편없이 되고, 붕괴가 되면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이에요.
사실 이 무질서도가 당연한 거고 노화가 당연한 거면 요즘 안티에이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노화를 늦추려고 하는 저희 노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의 몸은 내가 가꾸는 만큼 더디게 옵니다. 신경을 쓰고 가꾸고 그야말로 손품과 발품을 많이 파는 만큼 노화도 오고 안티에이징이 촉진이 됩니다. 노화는 방지가 되고 안티에이징은 촉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영혼 관리와 육체 관리, 정신 관리 하셔서 무질서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느 집안에든 보면은 꼭 이렇게 창고 같은 게 있어요. 창고. 안방은 쓸고 닦고 거실도 쓸고 닦고 하지만 창고는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하죠. 창고에는 무질서도 엔트로피가 상당히 증가되어 있죠. 왜? 손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먼지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것이. 한 집안에 그런 컴컴하고 햇빛 안 들고 공기 안 통하고 청소가 안 돼 있는 무질서도가 증가한 곳이 한 곳이라도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많은 일이 생기기 쉬워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사탄이 거한다. 악한 영이 거하는 곳이다. 무질서도가 증가한 곳에는 항상 악의 영이 짝틀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에 그런 구성은 없는지, 우리 집안에 없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집안에 온갖 쓰레기를 다 들고 나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일반 쓰레기 제가 다 들고 나와서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제 지갑에는 음식물 쓰레기 카드가 항상 있습니다. 매일 버리고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질서도를 조금이라도 감축시키자 그런 뜻이죠. 액티브하게 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놔두면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고 자연스럽게 고물이 되고 자연스럽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에이징이라는 것은 에이징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안티니까 어떤 인위적인 힘이 가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셀프 케어를 내가 하는 만큼 막아집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너무 편한 거 좋아하지 말자고요. 편안하면 좋습니다. 오늘은 그 참고로 말씀을 드릴 텐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위마 대학에서 무질서도를 증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나름대로의 천년 치료 요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뉴 스타트 제가 한자 대문자로 쓴 것은 각각 다른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 스타트 운동 8가지죠. 먼저 N 처음에 나오는 N 영양을 말합니다. 누트리션 이 위마 대학에서 하는 이 천년 프로그램 이걸 뉴 스타트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뉴 스타트 운동은 특징이 약을 쓰지 않는 겁니다. 약을 쓰지 않고 천년적으로 치료하는 것이죠. N이라는 것은 누트리션 영양을 말합니다. 영양 잡곡을 많이 먹어라. 원곡류를 많이 먹어라. 통밀이라든지 현미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콩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단백질 주사를 놓는 게 아니라 콩을 먹인다. 그리고 녹색 채소 중에서 특히 녹색 채소를 많이 먹이고 해조류, 과일 다 좋은 거죠. 한의학적으로 보면 기가 가벼운 음식들입니다. 특히 먹지 말아야 될 것이 과자라든지 설탕이라든지 맵고 짜운 거 특히 과식, 폭식, 간식 그리고 과식과 폭식은 안 하려고 하지만 간식은 하지 않습니까? 간식도 일체 하지 마라. 차도 마시지 말고 커피도 마시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자기들이 중요한 영양 관리인데 실제로 여기서 과자 같은 경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식사가 아닌데 그 외에 먹으니까 살이 찌겠죠. 과자에 많이 들어있는 것은 설탕과
소금. 네. 설탕만큼의 소금이 들어가야 되고 또 대부분 트랜스 지방. 트랜스 지방이 제일 안 좋은 거거든.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야 과자가 고소한 맛이 납니다. 튀긴 과자들. 그래서 일찍 이런 건 안 하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먹자. 뉴스타트 운동의 제일 첫 번째 영양입니다. 그다음 E는 뭐죠? exercise. 운동이죠, 운동. 운동을 하라. 운동을 하라.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운동 부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운동을 하라. 하루에 3km는 걸어라. 미니멈 하루에 3km 걷기. 40분 정도는 운동하기. 일주일에 4번 정도는 하기.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명함도 내밀지 마라. 이게 엑서사이즈입니다. 엑서사이즈. 실제로 운동이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무질서도가 증가해진 사람 참 많고 음식을 잘못 먹고 특히 폭식이죠. 폭식. 과식. 많이 먹고 폭하게 먹고 폭식과 과식을 많이 하면 굉장히 세포가 늙어져요. 독성, 활성, 산소, 유리기가 나옵니다. 산소는 좋은 것이지만 많아져가지고 그것이 산소가 전자 2개이지 않습니까? 전자 1개인 불활성 산소가 생기면 그것이 독성을 띠게 됩니다. 폭식을 하거나 과식을 하면 그런 게 많이 생겨나와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으면 빨리 늙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W, water, 물이죠. 물을 하루에 보통 사람들이 2200에서 2500을 먹습니다. 2500cc. 페트병 하나가 2000이잖아요. 이거 하나 정도 조금 더 먹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물을 잘 먹어야 한다. 좋은 물을 먹어야 한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얘기해드렸지만 물 중에 제일 좋은 물은 채소에 들어있는 물입니다. 채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녹즙 얘기했죠. 네. 채소에 들어있는 물이 제일 좋은 물이다. 그 다음 과일에 들어있는 물이고 그 다음 지하수고 생수고 뭐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데 채소에 들어있는 물을 먹으려면 채소 자체를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제일 좋은 물을 안 먹고 3번, 4번 물 먹고 그리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식전에 30분 정도 전에 한 컵 정도 마시고 식간에 한 2컵 마시고 잠자기 전에도 한 컵 정도 마신다. 물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 피를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하루에 2500cc를 밥 먹기 전에 30분에 한 컵 마시고 또 공부 시에 2컵 마시고 물이 안 먹고 싶어도 그리고 밤에 잠자기 전에 한 컵 마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물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닙니다. 물이 많이 들어가면 피를 씻어냅니다. 피를 깨끗이 만들어내고 살이 빠집니다. 뉴스타트 S. 햇빛. 선라이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햇빛을 안 쬐고 살아갑니다. 햇빛은 유리를 통과한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유리 통과하지 않은 햇빛, 생햇빛. 10시에서 2시 사이에 이 강렬한 자외선은 피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적어도 30분 이상. 30분만 걸으라는 거 밖에 나와서. 30분만 걸으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죠. 비타민 D가 만들어지면 뼈도 건강하게 되고 피도 맑게 되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비타민 D 데피션시, 비타민 D 부족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80, 90%가 됩니다. 햇빛을 안 쬐는 거예요. 그렇죠. 최대한 피하려고 하죠. 피하는 거죠. 햇빛을 잘 쬐면 이게 약이 되고 보약이 되는데 이걸 안 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집에 갈 때에도 한 2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가고 또 출근할 때도 2정거장 전에 와서 차 세워놓고 걸어오고 그렇게 한 15분 정도씩 왔다 걷고 해도 30분 쉬어져요. 15분을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피부에서 만들어진다. 비타민 D는 즉 지용성 비타민이잖아요. 지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비타민 D를 많이 먹으면 안 돼. 수용성 비타민 B, C, 수용성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괜찮아요. 지용성은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햇빛으로 취하는 것이, 만드는 것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햇빛을 주셨는데 그냥 사람이 편하고 게으르고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T, 템퍼런스, 절도 있는 생활.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고 일할 때 일하고 아주 뭐 쉽지 않아요. 문제는 잘 때 자는 게 어려워요. 밤 12시 이전에 자는 2시간의 잠은 12시 이후에 자는 4시간의 잠에 해당한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MC께서는 몇 시에 잠을 듭니까? 저는 꼭 새벽 1시는 돼야 잠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12시 이전에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퀄리티는 밤 10시에 자서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것. 그렇게 8시간 자는 것. 그게 아주 하이 퀄리티의 슬리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생각보다 안 돼요. 밤 10시부터 잠이 좀 오기 시작하는데 안 잔단 말입니다. 잠의 문제를 규칙적으로 10시에서 6시에 일어난다. 6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운동하고 템퍼런스, 절도의 생활을 절도의 생활. 그 시간을 다 지켜야 돼. 음식의 절도, 음식 양의 절도, 시간의 절도, 템퍼런스.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런저런 합리적인 이유로 절도가 없어요. 절도가 없어. 밥도 먹는 돈 많은 돈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잠도 막 아무렇게나 자다가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맡겨줘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절도는 다른 말로 절제가 되겠죠. 절제 있는 생활을 하라. 다음 A, 에어죠. 에어. 공기. 우리가 물을 하루에 2,200에서 2,500을 마시는데 그 양의 7배를 공기를 마십니다. 물 양의 7배. 이제 많이 마시죠. 굉장히 공기가 중요한 것이죠. 좋은 공기를, 맑고 신선한 공기를 심호흡으로 하루에 3, 40배 하라. 이거 훈련을 시킵니다. 평소에 안 하니까, 할 줄을 모르니까 비싼 돈 내고 치료소 들어가가지고 숨 쉬는 거 배우고 숨 쉬는 거 배우고. 어디서 사는지 압니까? 나무 숲속에 사는 거예요. 나무 숲속에 들어가면 음이온이 많이 나와요. 음이온이. 도심에서는 양이온이 나온다고 그랬죠. 전자파. 전부 전자파이지 않습니까? 휴대폰, 테레비, 전부 전자파. 우리는 전자파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전자파 양이온. 양이온과 함께 나오는 것이 블루라이트, 청색광. 이 밝은 대낮에 햇빛이 비치는 대낮에 텔레비가 환히 보이려면 이 광이 얼마나 조도가 세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강한 파워의 청색광이 나온다고요. 블루라이트. 블루라이트도 굉장히 몸에 안 좋고 그리고 전자파도 안 좋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바람의 원인이 되고 불면증의 원인이 되고 신경증, 노이로제, 불안증 이게 원인이 된다니까요. 이게 다 양이온이거든. 양이온. 이런 것이 없는 음이온이 많이 나오는 것은 숲속 계곡 옆이에요. 계곡수 옆에. 그리고 깊은 숲 옆에 숲속에 들어가서 그게 들어서 하루에 3, 40분씩 크게 숨쉬고 하는 거. 이거 그냥 숨쉬는 거 아니에요. 크게 3, 40분씩. 우리 현대인들은 숨 쉬는 데뭐 돈 안 주잖아요. 네. 숨 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숨만 잘 쉬어도 병이 났습니다. 이런 음이온이 몸속에 팍팍 들어가면은 암세포를 잡아먹고 몸을 안티에이징하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좋다니까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합니다. 그대로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 번씩 시간 내서 산에 가서 물 마시고 누워서 자고 거닐고 하는 것도 그게 낭비가 아니라고요. 그러네요. 엄청난 치료가 있다고요. 나중에 뭐 병들고 아파서 뭐 방법 없을 때 어떡합니까? 평소에 미리 다 해놓으면 노는 것처럼 하면서 치료하고 즐기면서 치료하고 에어요법, 공기요법. 자주 산에들 가십시오. 산에 가서 아주 바람 쐬고 그래서 제가 지리산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음 레스트, 쉬는 겁니다. 쉬는 거.
잘 쉬어야 돼요. 잘 쉬어야 돼요. 우리는 쉰다고 하면 죄 짓는 거로 생각합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잘 쉬어요. 잘 쉬어요. 쉬는 것을 즐긴단 말입니다. 쉬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일을 열심히 잘하는 거죠. 어중간한 사람은 막 시간 주고 돈 줘도 뭐 어떻게 놀아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쉬어야 될지도 모르고 평소에 잘 쉬고 휴식을 잘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절대로 못하면 스스로서 평생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T, 신앙이죠. 신앙. Trust in God.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염려와 걱정, 근심, 불안, 긴장, 두려움, 욕심 다 맡기고 트러스트, 믿음 안에서 굳게 신뢰를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T입니다. T. 위마 대학에서 한 이런 천년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습니다. 곳곳에 있어요. 사람들 몰라서 그렇지. 이런 사람들은 암이라든지 정신질환이라든지 각종 노인병이라든지 해서 치료가 안 될 때 여기 가면 약물 하나 안 쓰고 전부 천년 치료를 다 하고 있대. 제가 오늘 그 노하우를 살짝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거기 안 가더라도 자기가 얼마든지 내 것을 만들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무질서도가 증가해지지 않는다. 이 하나하나 다 귀찮다, 힘들다, 귀찮다, 하기 싫다, 편하게 있고 싶다. 그러면 굉장히 무질서도가 증가해지죠. 정말 평소에 관리만 잘한다면 평생 아프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나이가, 자연적인 나이가 그 사람의 건강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뭐 기억력이 없어지고 나이가 들었다고 늙고 그렇지 않습니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면 늙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이것을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제2법칙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제2법칙.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속은 날로 더욱더 새로워진다. 이게 십자가의 제2법칙. 제가 지어낸 겁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날로 고물이 되어간다. 십자가의 제2법칙은 날로 새로워진다. 왜? 영이 더욱더 새로워지니까 육체도 새로워진다. 십자가의 제2법칙. 십자가의 제1법칙은 뭐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별거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제1법칙 아닙니까? 2법칙.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젊어진다. 날로 건강해진다. 안티에이징 된다. 예수를 믿으면.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자연 그대로 놔두면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무질서도가 감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의 법칙에, 연력학 제2법칙에 반하는 기가 막힌 법칙이라 이것은. 기가 막힌 법칙입니다. 그래서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에 따라서 세월이 가니까 그렇다, 시간이 들어서 그렇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고 자기 합리화 변명하는 나약한 노인이 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내가 지킨다 말이야. 내가 지키지 않는 나의 몸은 하나님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관리하지 않은 건강은 하나님도 책임 안 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 몸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영입하신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전을 건사하는 마음으로 지켜나가십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몸속에 기가 가볍게 팽팽팽 잘 돌고 피가 혈이 맑고 깨끗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가 무거워져서 막히고 기 막히는 일이 생기고 피가 더러워져서 혈탁 때문에 피 때문에 생기는 피질환, 혈관 질환이 생겨서 핏줄이 막히고 터지고 그래서 갑자기 서든 액시던트가 온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극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인 각오로 내 자신을 지켜나가십시다. 내 몸은 하나님의 영이 가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한 사람이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나가야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욱더 노력하는 삶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강의도 한마디로 부탁드려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갈수록 무질서도가 증가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제2법칙에 의해서 갈수록 날로 더욱더 새로워지는 놀라운 비결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영육간 더욱더 건강해져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무질서해지는 엔트로피,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 무질서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정돈하고 씻어내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다시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지난한 과정이라고 해도 말이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만항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항하는 여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